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 2월에는 국내외 글로벌 증시가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및 경기 부양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른바 저 PBR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 특히 미국에서는 다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3월 20일에 예정된 FOMC는 과연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별로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다우, S&P, 나스닥 모두 2%대, 6%, 7%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1월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 계속 강세가 이어졌고, 중국에서도 이 상해와 항생이 모두 8%, 7%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제가 주간 단위로 이제 이슈를 분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발표가 됐죠. 지준율 인하도 있었고, LPR 금리 인하도 있었고,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어쨌든 중국 정부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매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단 중국 증시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2월 1, 2부터 해서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때의 연중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살짝 지금 지난주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26일 날 발표됐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른바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강제성이라던가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조금 실망 매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 끝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향후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부진할 경우에는 이제 상패까지도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구체화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제 사그라들 그런 단기 이벤트성 재료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매수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26일 날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된 이후 다소 이 개인들과 기관들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이 외국인들은 8천억 주간 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꿋꿋하게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안팎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첫 발을 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고, 이제 5월달 2차 세미나 그리고 6월달에 최종 안을 이제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당장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지금 미국, 중국, 한국만 보여드렸지만 그 이외의 시장들도 보면 대만 가권 지수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보시면 사상 최고치 내지는 연중 최고치를 다 경신하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만 혼자 소외될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2월 달도 수출 증가율이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5개월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3월 달에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한국 시장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현재 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이 3월 달에도 견주한 모습, 적어도 큰 조정 없이 뭐 3월 달에 기간 조정 내지는 이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이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시장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미국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다우, 나스닥, S&P 모두 현재 YTD 기준으로 3%, 7%, 8%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에 다시 조금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그동안의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과열에 대한 징후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보시면 지금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계속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울기로만 보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차트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돼서 기술적인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고 밸류ation 부담도 다시 전반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의 모양새가 이른바 이 아름다운 조정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뭐 상당히 좀 험악하게 약간 애매한데 이런 모습을 보일지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금리 흐름에 또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월간 단위로 봤었을 때는 그 국내 모두 지난달에 금리가 제법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연초에 이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이 있었죠. 연준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뭐 대략적으로 뭐 한 6월, 9월, 12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조금 기본 시나리오였던 것 같고, 시장에서는 뭐 3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갔던 그런 기대감들이 지난 2월에 이제 되돌려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시 10년 기준으로 지난 10월 달에 5.02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연말에 3.7로 무려 한 130bp가량 금리가 하락한 이후에 1월, 2월 이렇게 좀 금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른바 앞서 나갔던 금리나 기대가 이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 최근에 이 금리 상승세가 지금 한 4.3대에서 좀 막혔는데 이거를 뚫고 상승세를 지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도 뭐 상당히 조금 이 조정 압력에 크게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미국 금리가 다시 이제 하락세로 방향을 튼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들을 상당히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어쩌면 3월에도 조정 없이 장중 조정만 받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FOMC가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3월 20일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뭐 현재 그 마켓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지금 6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값이 지금 이 금요일 것까지가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금요일 날 경제 지표가 특히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한 76% 정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높아진 걸로 지금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엔 지금 64% 정도만 나왔는데 아마 이게 목요일 것까지일 거고요.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한 70%대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높아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었죠. 하나는 PC 물가고 또 하나는 이제 ISM 제조업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PC 물가의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슈 분석 말씀을 드리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는 어떨 거냐. 지난번에 이 CPI하고 P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였는데, 아마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는 조금 다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줄 거다. 이제 이런 좀 기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는 이른바 PC 물가는 이 소비자들의 실제 지출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바스켓 종목에서 추출되는 CPI나 PPI보다는 조금 물가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CPI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높게 만들었던 게 결국은 주거비였잖아요. 근데 CPI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한 30% 정도인데, 이 PC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한 15% 정도, 절반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면서 예상대로 일단은 그 PC 물가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년동월비 추세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역시 디스인플레이션의 환경은 맞지, 이런 안도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근원 PC, 코어 PC 말고 그냥 PC 물가는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CPI가 3.1 기록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고, 보시면 물가가 상당히 제법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발표된 PC 물가가 다시 조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47.8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준치가 50인데 지금 15개월로 지난 2022년 한 11월 지표부터 해서 지금 계속 5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른바 이 연준 입장에서는 한때 올해 뭐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또는 금리 인상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뭐 상당히 좀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보면은 미국채 10년 금리가 제법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 초반이 상당히 강한 어떤 저항선이었으면서 또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했는데, 보시면 이제 위에 꼬리가 계속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계속 위에 꼬리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4.3233 정도를 넘어가면은 다시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미국채 금리의 하방 압력을 지금 좀 강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4.18까지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모양새 자체는 작년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가파른 금리 하락 이후에 1, 2월 달 조정받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가 재개되는 일단의 어떤 그림상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경제지표 상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PC 물가라던가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추가 상승보다는 아래쪽, 결국은 이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뭔가 불확실성이 낮춰주는 뭐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향후에 이제 지켜봐야 될 변수는 3월 20일까지 그 남아있는 경제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2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전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나고 2월달 물가는 조금씩 이제 계속 낮아지는 쪽. 그리고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1월 달이 전월비 물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2월 달은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서는 이 PC 물가의 흐름대로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지표이거든요. 왜냐면 그 지난 1월 달에 지난 2월 초에 발표됐던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이른바 괴물급 고용지표를 보여줬죠. 예상치에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와버렸어요. 그때 그 비농업 일자리 수 전망치가 당시에 18만 7천 건이 예상치였는데 35만 3천 건이 나와버렸으니까 거의 이제 2배 가까운 숫자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뭐 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또 당시에 이른바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려감들을 높였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예측치는 19만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35만 건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크게 줄어드는 건인데 지난달에도 예상치보다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감들이 일단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번 2월 그 고용지표는 예상 수준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팅을 한다고 한다면, 배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예상 수준으로 낮아지는 쪽에 배팅할 건데, 이제 이유는 1월 달에 이 고용지표 뜯어보면 임시직들이 많았고요. 이제 1월 달이 계절적으로 이제 그런 좀 임시 고용직이 늘어나는 그런 계절성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사라지면 이제 2월 달에는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일정 부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지표들로 좀 작용하지 않겠냐. 그리고 3월 중순에 발표됐던 물가도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3월 FOMC에서도 이제는 어쨌든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면 뭐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양적 긴축도 이제 속도 조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모멘텀은 조금 우호적으로 뭐 금리에도 하락 요인, 주식시장에도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낮춰주는 요인을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일단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가지 이 불확실하고 조금 리스크 요인은 이제 유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를 지금 보시면은 어느새 이제 80불이 이제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이제 한 80불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물론 80불이 살짝 넘어간다 해서 이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가 80불 아래 정도 수준에 있어야 이 상품 물가를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조를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얘가 막 80불 넘어서 85불 막 이렇게 가면 조금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뭐 구호물품을 그 배달하는 트럭에 이제 많이 몰렸었는데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공습을 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이 사망자가 나타나서 지금 휴전 협상이 다시 쏙 들어가는 이제 이런 어떤 좀 불확실성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금리의 하락 추세가 좀 재개되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가격 부담이 있지만 뭐 약보합 정도의 얕은 조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지됐을 때 국내에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다소 좀 선전할 수 있는 룸이 좀 생기지 않겠냐라고 일단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상고하저의 주식시장 전망을 올해도 견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전망하는 그림에서 크게 현재로서는 뭐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시황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포트를 가져갈 거냐인데 일단 이제 2월 달에 제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여드리면
지금 2월 달에 그 평균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한 1.93%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YTD 기준으로는 지금 한 마이너스 0.45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YTD 기준으로 0.5, 0.4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얼추 제 포트 성과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포트가 뭐 국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실 미국 주식이 결과적으로 지금 1월, 2월 달 제일 좋았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또 채권으로는 까먹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로 2월 달 살펴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았던 거는 뭐 리츠가 2월 달에 조금 회복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뭐 차이나 관련 종목들,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라던가 차이나 항생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 2월 달에 뭐 18%, 13% 급등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반도체, 뭐 수소경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건설, 베트남도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테크탑10, 뭐 모빌리티, 반도체, 나스닥 액티브,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는 역시 또 바이오 액티브, 소부장, 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국채 관련된 게 2월 달에 좀 많이 좀 까먹었죠. 그래서 미국채, 그다음에 국내 장기채들 다 2%, 3% 정도 하락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채권들은 종목이 많지 않지만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퉁 쳐지면서 2월 달 수익률은 한 1.9 정도고 YTD는 살짝 여전히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어떤 포트를 가져갈 거냐? 일단은 제가 대분류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주식형이 한 39%, 채권형이 한 38.2%, 그 다음에 TDF 9.6, 리츠 9%, 원자재 3.9%, 현금 거의 없는 요 정도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대분류고 이제 요거를 조금 그 지역별로도 좀 쪼개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 말아가지고 다음 달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주식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채권도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나누면 지금 국내 주식이 한 26%고 해외 주식이 한 13%, 국내 채권이 한 30%고 해외 채권이 한 8% 정도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3월달 포트에서는 국내 채권하고 해외 채권, 그러니까 채권 쪽 비중을 조금 더 높일 것 같고요.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근데 주로 이제 국내 주식을 조금, 요건 좀 잘못됐다. 해외 주식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뭘 줄일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기본적으로 매월 그 DC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저는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해외 채권보다는 국내 채권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식은 뭐 줄이기보다는 채권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체에서는 그 채권이 늘어날 만큼 주식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사실 그 DC형을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것만 조금 샀거든요.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약간 단기 고점인 것 같아서 금리 좀 올라갈 때 좀 샀고요. 3월 달에 리밸런싱 할 때 지금 검토 종목입니다. 뭐 이 중에서 뭐 어떤 걸 살지는 좀 시장 상황을 좀 볼 거고 이거 외에도 다른 거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막상 또 이 투자할 때 되면 또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저도 조금 변동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월 달에는 이런 종목들을 더 투자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주식에서는 그 코덱스 FM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비중이 좀 있는데 높은데 지금 주식시장 보게 되면은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 흐름이 좀 이어졌죠. 하이닉스도 한 주 정도는 좀 조정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전주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얘도 지금 뭐 엄청 뿜어버렸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맞죠, 지금? 최상 최고치. 예. 그래서 다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조금 그 모멘텀이 실리지 않을까. 저 PBR 모멘텀들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조금 단기 모멘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순환매로 돈다면 결국 반도체 위주의 섹터가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성장주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SOL AI 반도체 소부장 요 두 개 정도를 일단은 좀 주식 쪽에서는 추가 매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채권 쪽에서는 국고채에서 가장 장기물이 이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인핸스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게 단일 종목으로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추가로 매수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채 30년 같은 경우는 뭐 엔화 노출, 커버드 콜, 뭐 국채 DV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뭐 조금씩 나눠서 일부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반기 중에는 주식시장의 강세를 계속 본다. 그리고 상반기 주식시장의 강세의 기본적인 전망 배경이 이른바 미국에서는 연착륙 시나리오, 즉 경기는 여전히 좋은데 물가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정상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러면 사실은 주식도 나쁘지 않고 채권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거의 지금 35% 거의 이제 양대 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런 1월, 2월까지는 이제 금리가 좀 반등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 했다면 3월 이후로는 다시 채권시장 쪽에서 조금 수익률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국내 쪽 채권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포트의 방향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이제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고 포트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꼭 이대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시장을 이렇게 전망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연동돼서 제 포트도 이제 이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라는 일관성, 그리고 제 뷰를 가장 명확하고 심플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트의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뭐 훨씬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잘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저의 기본적인 목표는 연간 7%다. 연간 7%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저는 이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이제 꾸준히 뭐 먹을 때도 조금 먹고 터질 때 조금 터지면서 쌓아가는 투자가 제가 이 목표로 하는 지향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 포트와 제 어떤 견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뭐 이왕 하는 거 뭐 좀 세게 볼래, 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금 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은 좋게 본다, 뭐 이런 정도의 제 뷰를 그냥 뭐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3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2월 중에 이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초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져 있는데, 결국은 국내 주식이 2월에 이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미국 주식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느덧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더 올라가려면 이제는 다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져야 되는 그런 필요 조건이 필요하고, 3월 20일 날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최근에 뭐 경제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미국 금리를 조금 낮추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3월 달에도 주식시장의 성과는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채권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